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글독서 논술 초등학교 5학년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생글 지점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지만 각 지점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경험치가 다르고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전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또 고전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강독 수업도 해주고 각 작가의 주제의식과 여러 가지를 알려주면서 묻고 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끌어주는 것은 동일해요. 그 과정에서 국어, 사회, 역사, 철학 이런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무엇이 좀 더 많이 있냐 이런 차이와 교과 연계에서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방화 본점하고 마곡점인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마곡점이거든요. 마곡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 옆 교실에 새로 생글 주니어가 신설이 됐어요. 생글 주니어의 특징은 기존에 저희가 90분 하는 수업에서 30분을 추가로 합니다. 그 30분 동안은 교과서 정성스럽게 읽기, 저희가 이걸 앞글자만 따서 교정 읽기라고 하는데 그걸 추가했어요.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어야 될 분량이 있고 주로 국어, 사회, 과학 과목 글이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있는 그런 교과서예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아이들이 읽고 잘 읽고 이해했는지 핵심을 파악했는지 선생님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해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걸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지 개념을 머리에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교과서가 쉽고 재미있고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4학년부터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치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5학년 때부터는 또렷해집니다. 네, 5학년 때부터는 교과서 핵심 잘 파악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고 헤맨다. 뭐가 중요한지를 못 찾는다. 무조건 공부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거는 교정을 해줘야 돼요. 학습 교정.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우리 주니어의 수업, 네, 교정 읽기가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하냐고요? 네, 저는 이제 정규 수업만 하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그 방학 특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1시간씩 와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작년에도 아주 대박이 났는데 삼국지 청소년 삼국지 5권을 5주 동안 매일 와서 1시간씩 읽고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아이들이 읽고만 가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에서처럼 완전히 밀착 지도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삼국지를 읽어갈 수 있도록 역사 배경 또 거기 나오는 수많은 한자어 중에 좀 어려운 거나 관직명, 지명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독서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방해하지 않게 기본 지식을 쌓아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읽어냅니다. 그래서 5권 재미있게 읽어내고 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올해도 그거 읽고 1월 달에 수업을 들어왔는데 아이들의 한자어 습득 능력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것을 보면서 이거 너무 고무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학년에는 우리 고전 읽기 이것도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방학 특강은 따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5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교과 연계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5학년 때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사예요. 그 전에 학년도 역사를 안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그 토막 역사 상식들을 꾸준히 얘기해 왔지만 체계적으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은 저희는 5학년 때부터입니다. 5학년 1학기에 세계사를 해요. 한국사는 안 하냐고요? 한국사는 5학년 2학기 사회에 보통 교과 과정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심화학습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를 보기 전에 먼저 사실 세계사를 해주면 좋아요. 세계사의 기본 바탕을 깔고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사를 정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한국사만 좋아하는 아이들 보면 가끔은 너무 약간 요새 말로 국뽕 뭐 애국심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객관적으로 우리 민족사가 어떤 역사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장 발전해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세계사, 2학기 때 한국사 전근대사 그리고 근현대사는 6학년 때로 넘어가요.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6학년 1학기에 하는 지점도 있고 2학기에 하는 지점도 있어요. 저도 어떤 그룹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6학년 때 근현대사입니다. 이건 6학년 설명에서 한번 따로 드릴게요. 역사 과목 이렇게 강조점을 두면서 당연하게도 네 이제 책이 조금 고급스러워집니다. 고전의 문턱에 이제 막 놓여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는 고전이라고 분류는 하지만 탐 소의 모험처럼 재미있게 좀 어느 정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다면 5학년이 되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책들이에요. 어떤 거는 아직 완전히 고전의 반열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읽습니다. 예를 들면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 같은 작품이죠. 한국사에서 그쵸? 이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깔고 그리고 그 속에 평화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 그 몽실이가 있다면 또 저기 브라질에는 제재가 있어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요것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조금 슬픈 작품들이죠. 지금 방금 제가 예시를 든 게, 네, 그것도 의도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아이들의 감수성도 성장해야 되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네, 어, 어떤 책들을 또 읽게 되냐면 5학년 때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도 읽어요. 이거 두껍죠. 읽을 수 있어요. 이제 톰 소여를 4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톰 친구 헉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리고 훨씬 더 재밌어 합니다. 다만 이제 글짓기가 수준이 달라져요. 4학년 때는 400자 원고지 2매, 3매 뭐 이 정도 기준으로 갔다면 5학년 때부터는 최소가 이제 3장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글의 형태가 단순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에세이예요. 논설문 형태의 독서 감상문으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가지고 글을 쓴다. 그랬을 때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 사용된 이 흑인들에 대한 묘사 때문에 가끔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 트웨인 작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을 변호해야 돼요.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을 재료로 삼아서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인데 논설문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내는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요. 네. 또 5학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농장. 네, 이거는 뭐 역사 얘기하고 막 뒤얽혀서 가죠. 풍자 소설이라서 그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 실존 인물과 연결돼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져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떤 어른들은 제가 동물농장 수업한 거를 이제 녹음 파일로 결석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농장에 대한 내용 설명이 강독 수업이 매우 디테일하기 때문이에요. 네, 정말 이런 고전 하나를 가르치려면 저희 생글 선생님들은 많은 공부를 합니다. 네, 배경부터 해서 작가 뒷조사부터 해서 관련된 소논문들까지 읽어가면서 저희가 그냥 교사가 주관적으로 대충 이런 내용이야라고 어디 유튜브에서 그냥 떠드는 것 같은 수준의 수업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아주 분석적인 수업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생글 선생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피곤합니다. 네, 이런 수업을 합니다. 고전을 읽고 에세이 쓰는 것 그런 것이 이제 4학년 때까지 토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5학년 때 생글의 문을 막 두들고 들어왔을 때는 한 두어 달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네, 수업 분위기가 어느 정도 흐름 타고 있는 그룹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얘들은 이런가 보다 하고 묻어가요. 네, 그래서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5학년 너무 중요한 학년이에요.
국어 어휘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우리 4학년 때 한자어 습득하는 이런 시험 치고 하는 거 한다 했죠? 그러면서 사자성어를 어느 정도 조금은 시작을 한 상태인데, 본격적으로 저희 사자성어 교재가 따로 있어요. 보통 150에서 170개 정도의 사자성어를 외우고 시험 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점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5학년 1학기 때 빠른 아이들은, 네, 4학년까지 착실하게 밟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학년 1학기 때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자성어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학년 수업 내용이 굉장히 빠듯하죠. 역사 30분, 그 다음에 고전 읽고, 읽어온 내용 털어내서 강독 수업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네, 글짓기 하는 시간도 있고, 또 글짓기를 어떻게 설계하면서 가야 될지 개요 작성하는 것도 알려주고, 정말 1시간 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네, 이와 같이 생글의 5학년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10여 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1시간 반을 제가 쏟아냅니다. 네, 모든 지점 선생님들이 비슷해요.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서논술학원이 영어 수학처럼 일주일에 두세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이 90분 동안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던져준다.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만큼 흡수력이 좋은 아이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두드러질 겁니다. 이런 형태의 고전 중심 이 문학, 역사, 철학 통합 수업, 국어, 사회, 역사 통합 수업은 저희 생들만의 정말 이 특징이고 강점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많은 성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